자, 이제 사기업 쪽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채팅창에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카카오 쪽 채팅방을 보니까야 뭐 이런 질문이 와 있네요. 서류 합격 여부에 지원하려는 직무를 연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여기 질문이 좀 끊겼네요,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일정 관리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레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서머 인턴십을 뽑는데, 여긴 채용 전환형 이제 인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로레알 같은 경우는 실제 유튜브를 모니터링 해보면요. 그러니까 로레알 코리아 PR, 아니면 로레알 코리아 자기소개 이렇게 찾으면은 예전에도 그 유튜브로 자기 스피치 했던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게 셀프 인트로덕션이라는 건데, 이게 보면 이제 영상 같은 거 찍어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회사에서 평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회사에서 이 1단계 전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지원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명확하게 날 수 있는 백데이터를 조금 활용해서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저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많이 모니터링 해봤는데 너무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영어에 대한 실력을 과시하는 식의 전개를 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뽑아야 될 포지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직무에서 뽑아야 될 지원자들을, 그죠? 찾기가 되게 어렵고, 그 다음에 뽑아야 될 기준을 보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나도 되게 중요한 게 뭔가 영상 편집에 대한 이런 효과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나를 뽑아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좀 보여주시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가르친 학생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제약회사에 합격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특히라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결국엔 채용 인원이 더 늘어난 쪽이 제약시장이거든요. 바이오 헬스케어 쪽 이쪽 같은 경우는 뭔가 위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잘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특히나도 이제 제약회사가 원래 보면은 제네릭이라고 해서 카피약을 또 많이 썼다가 최근에는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들도 기술 개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해서 실제 이제 해외 진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학우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추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라도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수시 채용이 되게 많이 떠요. 지금 영이 아니더라도 동국제약이라든지 영진약품이라든지 계속 공고들이 수시로 많이 뜨고 있으니까 이쪽을 좀 잘 보시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기업들을 잘 골라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제약회사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인식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기도 좀 잘 보시면은 괜찮은 기업들이 좀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라도 이제 제약회사 중에서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녹십자 같은 경우도 수시 채용을 계속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잘 하시면은 되게 이제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우 기술, 여기는 IT 쪽에서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는 이쪽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고요. IT 업계 되게 규모 있는 중견 회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도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경영지원 쪽을 뽑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도 이제 HR 쪽 같은 거를 쓰시는 분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R 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 뭐를 좀 많이 쳐주냐면요. 회사의 직원 수가 많은 회사들. 회사의 직원 수가 많은 회사들에서 경력을 쌓은 게 이직할 때도 되게 인정을 받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HR 쪽 쓰실 분들 같은 경우는 채용을 공고를 쓰실 때 실제 지원한 회사의 사원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금 찾아보시는 게 실제로 좀 도움이 많이 되니까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이 보험사 수시 채용을 많이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 지금 보면은 악사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조금 공고가 떠 있고요. 그죠? 여기뿐만 아니라 AIA 같은 경우도 보일 수 있고, 프루덴셜이나 메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서칭을 좀 잘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의 추세가 뭐냐면요.
그 빅데이터 쪽을 채용을 따로 하는 쪽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어떤 쪽이 많냐면요. 뭐 금융권에서도 특히 보험사나 뭐 은행권도 보면은 빅데이터 채용을 또 하고 있고요. 원래 예전에 보면은 그 빅데이터라는 게 결국에는 고객의 뭔가 사용자의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거기에 의미 있는 자료를 뽑아내는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을 뽑아내는 기존에 이제 CRM 쪽에서 파생이 돼서 진행이 됐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실제로 이런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는 쪽이 어떤 쪽이냐면요. 원래 의료 쪽에서 의료 통계 쪽이 좀 많이 있었었고요. 그다음 게임 회사 쪽에서 통계 데이터를 많이 활용했었었고 최근엔 이런 것처럼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유통 쪽 커머스 쪽에서도 좀 빅데이터 포지션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통계학과라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을 조금 수시 채용을 좀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IT 쪽을 또 지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디 포지션이 많이 올라오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채용 공고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쪽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 쪽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수시 채용을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좋은 기업들을 잘 찾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그 채용의 흐름에 맞게끔 들어가는 어떤 전략에 대한 거라 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잘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식약품공업 같은 경우도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해외 영업뿐만 아니라 품질 환경 연구개발 쪽도 채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은 뭐 제약회사 같은 경우는 뭐 ETC, OTC, 세일즈 쪽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제약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영업 쪽 쓰실 분들은 나중에 이제 뭐 그 협상 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이 병원 영업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병원 영업이 있고 이제 약국 영업을 보통 그 OTC, ETC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병원 영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담당하는 거래처 가서 뭐 의사들한테 별도 이제 스피치를 한다든지 세일즈를 진행을 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내가 담당하는 병원에 그 약을 공급할 수 있게끔 뭐 계약을 따내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병원 영업이고요. 약국 영업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B2C 쪽에 조금 더 가깝겠죠. 그죠? 내가 맡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약국들을 돌아다니면서 약사들한테 스피치를 해서 여러분도 아마 약국 갔을 때 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또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약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약국 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조금 잘 보시면은 충분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약회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인식이 많이 안 좋은 게 그냥 막 맨땅에 된 영업, 뭐 3D 영업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뭐 그런 포지션, 뭐 현장 영업 같은 영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요새 해외 영업이라든지 엔지니어 포지션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특히 최근에 이 제약회사 엔지니어 포지션 쪽에서 많이 늘어난 전공들이 화학공학과 쪽들이 좀 쓸 데가 많아졌거든요. 예전에는 원래 화학공학과라고 하면은 뭐 화학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플랜트 쪽이라든지 그죠? 뭐 신소재 반도체 쪽 이쪽이 좀 많았는데 최근 보면은 이런 바이오나 헬스케어 쪽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고 이쪽은 화학공학과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쪽 전공들도 뽑기 때문에 특히라도 이공계 학생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약회사 쪽을 잘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샘이 이번에 200명을 채용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뭐 한샘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는 회사 중에 하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결국 이렇게 대규모의 채용을 지금 진행하는 쪽이 이제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한샘 같은 경우도 조금은 지원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규모가 지금 보면 다 쪼개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모니터링을 많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스펙업 카페를 가시면은 스펙업에 제가 그 취업 관련된 칼럼 같은 것들도 좀 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민기쌤의 취업 노하우라는 게시판을 보시면 제가 취업 관련된 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쓰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글들도 좀 잘 참고하시면은 그러니까 이 라이브 방송과 같이 좀 도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취업 준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제 무링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아마 이제 무림페이퍼 뭐라고 국내에 있는 제주 쪽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초봉이 한 4천 정도 돼서 이번 경영지원 쪽에 IT 파트를 뽑는데 특히나도 이제 제가 얘기하지만 IT 파트의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부지런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 채용이 되게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죠? 써야 될 때도 되게 많고 그죠? 예전에는 막 보면은 큰 회사에 그냥 IT 파트 하나만 떴었었는데 지금은 잘라가지고 IT 쪽만 수시 채용하는 데가 되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 이번에도 이제 채용형 인턴을 뽑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제 BJF 리테일 같은 경우도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BJF 리테일에 서류를 뚫어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특히 이제 이런 GS 리테일 채용형 인턴 같은 것들을 조금 도전해 보시는 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업계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 쌍두마차에 이제 들어가는 회사고 뭐 급여도 4천이 넘기 때문에 되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도 한번 좀 보시고서 체킹을 하시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S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도 채용 환경이 이제 인턴으로 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킹을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에너지 쪽에 관련돼서 좀 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되는 공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수시 채용 공고도 되게 많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동아기업이라고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가 뭐 여의도에 본사 있긴 한데 이번에는 보면은 이제 인천 쪽 포지션에서 조금 뽑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급여도 기본급이 한 4,200 정도 되고요. 세일즈 같은 경우는 성과급 포함하면 초봉이 한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KCC하고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라서 뭐 이런 그 보통 욕실에는 뭐 바닥재나 뭐 벽지나 뭐 이런 쪽 관련된 비즈니스를 좀 하는 쪽이라 뭐 이쪽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요. 실제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좋고요. 직원들을 뭔가 교육 같은 거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회사에서 잘해주고 있는 회사라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데도 되게 추천을 합니다. 여기가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카카오 채팅방에, 서류에서 이제 인사과가 직무와의 관련성 있는 인재인지 확인할 때 학과 이름으로 평가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이제 올라왔는데, 뭐 전공이 다르다고 무조건 떨어뜨리진 않아요. 그런데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대사항이라고 적혀 있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우대고요. 보통 이제 그 채용 공고에서 필수라고 적혀 있는 쪽은 이제 필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필수 전공에 안 들어가면요. 그런 것들은 만약에 내가 이럴 수 있어요. 필수 전공은 아니지만 여기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보면 인사팀한테 Q&A 같은 거라든지 혹시 연락을 해서 제가 이런 쪽 관련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쪽으로 어플라이를 좀 해봐도 괜찮냐라고 얘기를 해서 어필을 하셔야 회사에서도 그런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그게 필수 전공으로 박아놓은 데 같은 경우는 전공이 다르게 되면 필터링 걸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뭔가 능동적으로 확인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실제 보면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그 공기업과 사기업도 지금 채용이 되게 많이 뜨고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오늘도 오전에 보니까 또 괜찮은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모니터링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AJ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도나 이런 거 놀러 갔을 때 아주 렌트카 많이 들어오시죠. 그죠? 렌트카로 좀 되게 이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인데 AJ그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8개 계열사에서 채용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규모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여러분들 여기 계열사에서 좀 잘 찾아보시면 특히라도 틈새 시장이 이제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티넨탈. 여러분들 여기 또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이번에 그 자동차 이제 부품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하면은 보통 국내에 있는 회사는 이제 탑3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모비스, 만도, 예전에 이름이 한라공조였던 한원 시스템. 그리고 이제 외국 회사로는 로보트 보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컨티넨탈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급여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초봉이 한 4,700 정도 되고, 이제 여기 이번에 지금 연구개발 쪽에서 이제 엔지니어 포지션을 뽑고 있으니까, 그 여기 지금 채용뿐만 아니라요,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수시 채용을 되게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뜨는 되게 많이 떠요. 제가 보더라도 거의 막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계속해서 공고가 올라오는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잘 찾으시면은 또 외국계 회사 이름 영어만 되면은 걸러버린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죠? 외국계라 하더라도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영어가 되게 필요했다고 하면은 채용 공고 세부에다가 써놔요. 뭐 영어로 네이티브 스피커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영어 능통자라고 박혀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있는 거를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빅데이터에 대한 거 말씀드렸죠? 면세점에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 포지션을 뽑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롯데면세점 여러분들 많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공채하고 별도 이렇게 뜬 건 저도 처음 봤기 때문에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분석 포지션이 의료 통계라든지 아니면 게임 쪽, 금융 쪽에만 있다가 점점점 뭔가 컨텐츠나 유통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쪽도 좀 잘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빙그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또 지금 많이 쓰실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식품 쪽에서 그 연봉으로는 탑 티어에 있어요. 보통 이제 식품 쪽에서 연봉이 높고 괜찮다는 회사라고 얘기하면은 뭐 여러분들은 뭐 제일제당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추천드리는 회사가 뭐 빙그레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게 지금 공고가 뜨진 않지만 동서식품 같은 경우도 되게 좋습니다. 동서식품 같은 경우도 되게 좋으니까 워라밸도 괜찮은 편이고 급여도 되게 높거든요. 이제 그런 회사들 좀 잘 찾아보시고요. 그죠? 뭐 이제 아직 뜨지 않은 뭐 농심이라든지 뭐 오뚜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잘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서식품 보면은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그 동서식품 같은 경우가 이제 왜 좋냐면요. 여기도 그렇지만 또 거기도 되게 좋습니다. 서울우유도 진짜 좋습니다. 서울우유. 서울우유도 제 제자가 이제 다니고 있는데 정말 이제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왜 이런 게 편안하면요. 좋은 회사의 기준은 보통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뭔가 독과점 형태로 될 정도로 영업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죠? 뭔가 이제 실적에 대한 이 업다운이 많이 없어요. 동서식품 같은 게 대표적으로 맥심, 그죠? 그냥 커피 시장의 부동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탄탄하게 잠겨있는 회사들은 업다운이 이렇게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또 특히 이제 뭐 식품회사는 아니지만 그 방산회사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요. 방산. 무기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회사 중에 하나가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그냥 무기 만드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무기를 만드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뭔가 이게 프로젝트가 단발성 이런 것보다 좀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아서 업다운이 많지는 않아서 이런 회사들도 되게 좀 좋으니까 좀 잘 보시면은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식품회사 중에서 그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면은 뭐 좋은 기업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좀 잘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회사 중에 하나일 텐데 델리팜 상사라는 회사도 괜찮아요. 델리팜 상사. 아마 과자 많이 뭐 먹어보셨을 거예요. 루아코 그죠? 그 달달한 거 많이 먹어보셨죠? 거기 같은 경우도 연봉이 한 3천 후반 정도 되고 괜찮은 회사라 그런 것들도 조금 잘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바트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괜찮거든요. 리바트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고가 떠 있으니까 좀 잘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게 공기업 쪽에서 뭐 충북개발공사, 한전 KDN 충남도시개발공사, 공항공사를 말씀드렸고요. 사기업에는 뭐 로레알 코리아, 유한양행, 뭐 다하기술, 악사, 뭐 영진약품, 한샘, 무림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한 15개 정도의 사기업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기 때문에 한번 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참고를 하셔서 구직 활동을 하는데 좀 많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